증시 프리즘 박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흐름도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이틀 내리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등하는 등 기술주가 금리 인상 이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9% 올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내리 오르면서 2,700선에서 기반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르면서 0.6% 오르면서 930선을 돌파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예배에 4.3원 내린 1,213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믿음, 그리고 우크라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장 주목할 특징들 짚어보죠. 첫 번째는 작아지는 외국인, 그리고 커지는 기관,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 기관은 매수세가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날을 제가 3월 달력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15거래일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4거래에 그친 반면 기관의 순매수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 해당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들인 종목은 어떤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 달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이 종목들을 왜 많이 사들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죠? 먼저 가장 많이 사들인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3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요. 이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가 연일 하락하자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한몫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최근 테슬라가 급반등하는 등 전기차 섹터가 강세를 보인 점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2% 넘게 올라서 9거래일 만에 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지난주 FOMC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점도 성장주 전반에 걸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이고 호텔신라는 경기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두 번째 특징 또 살펴볼까요? 최근 국내 증시가 여러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하락장 속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자동차나 반도체 업종은 아니지만 미래 유망 업종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유니콘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벤처캐피탈 업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VC 업종이 우리 미래 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고리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유니콘 등급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으로 지난해 7개 기업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는데 빗썸과 업비트, 오늘의 집, 리디북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유니콘의 등장으로 이들 기업에 초기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은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VC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0%, 코스닥이 11% 내린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전자책 기업 리디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그리고 새벽 배송업체 마켓컬리 등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면서 10,000%가 넘는 높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국내외 증시에 투자 기업 중 7개가 상장 예정이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는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에 투자하면서 높은 지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총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입 당시 56억 원이었던 두나무 주식 가치는 현재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주가가 87%나 오른 우리 기술투자의 경우 요즘 다시 가상화폐가 주목받으며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이 벤처캐피탈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최재호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벤처캐피탈들이 과거 소부장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50배 수준이었다면 최근 수년간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성장성이 인정되면서 수익률이 100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벤처캐피탈 종목들의 경우 매년 배당을 챙길 수 있는 데다 최근 주가가 주춤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벤처캐피털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포트폴리오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투자 기업의 발생 뉴스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만큼 높은 변동성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일장 주목할 이슈들 짚어볼까요? 네,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경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데요. 앞서 파월 의장이 여러 회의에서 기준금리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시사한 만큼 오늘도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연준 매파 인사들의 연설도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시간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시작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까지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사태 개선 소식이 전해진다면 경제 재개 기대감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리오프닝주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파월의 빅스텝 발언에도 이 장이 며칠째 좋기 때문에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점 균형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